오늘날 과학은 마음의 힘을 설명하는 최고의 언어다. 상상은 첨단 과학이 찾은 마법의 약이다. 상상력이 곧 치유력이고 생명력이다. 왜 우리가 기적의 존재인지 철저하게 과학의 눈으로 이해해보자.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병 치료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오래된 치유법이 바로 상상치유라고 합니다. 상상치유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인 상상력을 이용하는 건데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상이 병을 치료할 수도 반대로 병을 만들 수도 있을 만큼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상상의 의학적 가치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심장이 빨리 뛰는 상상만으로 실제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상상 치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국내 유일의 건강 전문 작가 이송미의 미라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생각의 습관, 마음의 관성을 건강하게 바꾸면 건강한 나, 원하는 나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생각을 바꾸면 몸이 변하고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세계적 석학 100여 명의 연구 결과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자가 20여 년간의 치유 공부를 통해 우리가 왜 기적의 존재인지, 마음이 어떻게 뇌와 몸을 변화시키는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상상치유를 통해 실제로 난치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의 힘으로 낫지 못할 병도 없고 이루지 못할 일도 없다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 석학들이 밝힌 치유의 기적, 미라클,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몸과 마음, 삶을 살리는 진짜 치유. 첨단 과학이 밝힌 것처럼 무한한 힘을 깨우는 시작은 새로운 생각이다. 생각을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는 상상은 기적의 치유력과 잠재력을 불러내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도구다. 우리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뇌에 건강한 이미지를 심으면 건강한 심신으로 변한다. 어두운 생각만 하던 사람이 자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면 새로운 신경화학 물질이 분비된다. 이 화학 메신저는 새로운 뇌를 만들고 유전자의 활동을 바꾸어 새로운 몸을 만든다. 원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 잠자는 98.5%의 유전자를 깨울 수도 있고 양자장에 가득한 무한대의 힘을 끌어쓸 수도 있다. 행복한 상상만으로도 실제로 양자적, 화학적, 신경학적, 유전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무한한 치유력을 깨우는 과학적 도구. 첨단 과학이 찾은 창조의 진리에 눈뜬 21세기는 사회 전 분야에서 상상을 활용하고 있다. 의학, 심리학, 교육, 스포츠,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지요법, 심상치료, 이미지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 시각화 기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며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훈련법으로 쓴다. 오늘날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에게 상상은 필수 훈련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원하는 경기를 펼치는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상상하는 훈련을 한다. 스포츠 심리학자인 로버트 니데퍼 박사는 감정까지 느끼는 이 구체적인 상상 훈련을 통해 선수들은 실제 경기에서의 불안감을 떨치고 집중력을 높이며 관련 근육을 강화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운동선수는 승리한 모습을 상상하고 사업가는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환자들은 건강한 모습을 상상한다.
심신의 치유부터 성공, 자기개발 등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모든 분야에서 상상훈련이 주목받고 있다. 성공학자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소망을 이룬 모습을 집중해서 그리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상상으로 마음을 훈련시킨 사람에게 모든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다. 상상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들의 남다른 상상력이 주목받고 있다. 세상을 움직인 위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반드시 꿈을 이룬다는 믿음을 갖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데 몰입하면서 위대한 꿈을 이루어냈다. 인류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로 꼽히는 아인슈타인은 상상의 천재이기도 하다. 그는 이론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늘 상상 속에서 실험을 했다. 자신이 광선에 올라타고 있는 상상에 몰입해서 과학사의 한 획을 그은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 완벽한 실험을 가능케 한 놀라운 상상력으로 자신의 미래도 마음껏 그렸다. 그 결과 왕따에 바보 취급을 받으며 학교를 자퇴하고 가난한 무명의 물리학도로 살던 그의 삶이 기적처럼 변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삶의 핵심이다. 상상은 다가올 삶을 보여주는 미리보기다. 지금 내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를 보면 미래의 내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상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 상상력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꿈을 실현시킬 최고의 과학적 도구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만병통치약. 상상의 무한한 힘을 질병 치료에 쓰는 것이 바로 상상치유다. 심리학자이자 상상치유 전문가인 진 액터버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상상은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질병 치유에 이용되어 온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치유의 원천이라고 한다. 현대에 들어 생각의 생리작용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상상치유의 효과에 눈뜬 의학계는 놀랄만한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뉴욕 록펠러 대학교 연구팀은 상상을 통해 심장 박동수, 혈압, 체온, 위의 산도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를테면 심장이 빨리 뛰는 상상을 하면 실제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데이비드 맥클란드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랑의 기억을 상상하기만 해도 실제로 면역체가 활성화되었다. 위스콘신 대학교 리처드 데이비드슨 교수의 연구 결과도 같다. 이 연구에서는 57에서 60세의 남녀 5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 그룹에는 행복한 순간을, 다른 그룹에는 화난 순간을 상상하게 했다. 그 후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결과 행복한 상상을 한 팀은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항체의 형성이 왕성했고 어두운 상상을 한 팀은 항체 형성이 저조했다. 행복한 상상만으로도 실제로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말이다. 만성질환에도 상상치유가 유용하다는 임상 결과가 많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신시내티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뇌졸중에, 퍼듀 대학교 연구팀은 골관절염에, 덴마크의 오르우스 대학교 연구팀은 건선에, 홍콩의 타이포 병원 연구팀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상상치유를 도입해 큰 효과를 얻었다. 수술에도 상상치유가 유용하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결장 수술을 앞둔 50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한 그룹에만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어 빨리 낫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다. 그 결과 건강한 모습을 상상한 그룹이 수술 후 진통제의 사용이 훨씬 적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 실제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49분간 녹음된 상상치유 테이프를 들으면서 설명하는 대로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그린 것뿐인데 치유 결과는 큰 차이가 났다. 사우스 이스턴 루지애나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서도 건강한 모습을 상상한 환자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적고 수술 후 상처가 빨리 낫는 등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상은 첨단 과학이 찾은 마법의 약이다. 상상력이 곧 치유력이고 생명력이다. 의학이 포기한 난치병을 상상 훈련으로 치유하고 삶 전체를 유쾌하게 반전시킨 사람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자.
고혈압, 당뇨, 치매를 치유하는 알파파. 조깅을 좋아했는데 무릎을 다쳐 운동을 못하니 건강 상태가 최악입니다. 상상 속에서 마음껏 달려보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의사인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당뇨와 통풍을 앓는 40대 남성 환자에게 한 처방이다. 한마디로 상상 조깅이다. 그 환자는 믿기지 않았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치의가 처방한 대로 실천했고 즐겁게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마침내 건강을 되찾았다. 200mg/dL 이상이던 혈당치가 150 이하로 떨어졌고 요산치도 정상을 회복했다. 상상 조깅이 실제 치유 작용을 한 것이다. 저서 뇌내 혁명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바뀌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고 강조한 시게오 박사는 명상, 식사, 운동으로 놀랄만한 임상 결과를 낸 유능한 의사다. 특히 탁월한 통찰력으로 마음의 힘을 간파한 그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상이라고 말한다. 즐거운 상상을 할 때 뇌파가 쉽게 알파파로 변하고 심신이 건강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뇌파란 뇌의 활동, 즉 신경세포에서 전기화학적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때 나오는 전자기파를 말한다. 뇌파의 주파수에 따라 마음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데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는 알파파,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는 베타파가 주로 나온다. 명상을 하거나 창의적이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알파파가 급증한다. 몸과 마음이 긴장되고 병이 있는 경우는 베타파가 많이 나온다. 베타파가 많더라도 밝고 즐거운 생각으로 바꾸면 뇌파도 변한다. 무슨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을 뇌파 측정기로 찾아낼 수 있다. 덕분에 쉽게 과학적인 상상 대본 처방이 가능하다. 시게오 박사는 우울증, 고혈압, 비만, 불면, 환청 등 여러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여성 환자와 상담하면서 그녀가 좋아하는 것부터 찾았다. 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관련 영상을 보여주자 순식간에 알파파가 급증했다. 그녀에겐 꽃이 약이라는 말이다. 꽃 관련 영상을 자주 보고 상상하라는 처방을 받은 환자는 그대로 실천해서 심신의 건강을 되찾았다. 자신에게 즐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집중해서 떠올리면 마음이 밝아지는 것과 더불어 몸도 치유된다. 상상 비행으로 당뇨와 고혈압 치유. 새가 되어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항공사 직원이었던 젊은 시절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가 가장 좋았다는 60대 환자에게는 상상 비행을 권했다. 공복 시의 혈당이 273mg/dL인 중증 당뇨에 혈압이 170에서 180인 중환자였다. 환자는 처방대로 하늘을 신나게 나는 상상에 몰입했다. 후지산 위를 비행할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쉽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었다. 즐거운 상상에 몰입하자 빠르게 마음이 밝아졌고 몇 번의 상상 훈련으로 중증 당뇨와 고혈압을 완치했다. 즐거운 상상 훈련으로 초기 치매가 호전된 경우도 있다. 갑자기 치매가 발병한 58세의 남성 환자였다. 자신이 1분 전에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었다. 산책하러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절망감, 불안감으로 인해 가족들과 자주 다투면서 병세는 더욱 나빠졌다. 시게오 박사는 그 환자가 좋아하는 것부터 점검했고 과거 낚시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낚시 좋아하시죠? 이 영상을 좀 보세요. 낚시 관련 영상을 보자 어둡던 그의 얼굴이 바로 환해졌다. 박사는 기억력을 되살리면서 두뇌 활동이 원활하도록 대화를 이어갔다. 젊을 때 낚시하면서 겪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환자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즐거웠던 경험담을 말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큰 물고기를 잡았고 얼마나 신났는지 회상하면서 차츰 기억력도 되살아났다. 앞으로 틈이 날 때마다 눈을 감고 낚시를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을 세세히 떠올려 보세요. 현재는 이게 최상의 약입니다. 그 환자는 처방대로 실천했고 몇 주 후 뇌파 검사에서 알파파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력을 회복해 혼자 산책한 후 집에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 자주 화를 내면서 다투는 일도 사라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되었다.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고통이 심각한 난치병이 바로 치매다. 그런 병도 즐거운 상상 훈련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기억력 감퇴 현상이 나타나는 치매 초기에 상상 치유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이 즐겁게 몰입할 영상 등을 자주 보면서 적극적으로 상상 훈련을 하면 다시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다.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뇌세포가 태어난다는 것은 첨단 과학이 새롭게 밝힌 의학적 사실이다. 행복한 상상 훈련이 건강한 신생 뉴런의 생성을 촉진해 난치병인 치매에도 치유의 문을 열어준다. 말기암을 상상 속 빛으로 없애는 사이먼튼 요법. 생존 확률이 5%가 안 되는 말기 인후종양에 걸린 60대 남성이 있었다. 45kg까지 살이 빠지고 숨을 쉬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칼 사이먼트 박사를 만났다. 그는 희망이 있다고 말해준 유일한 의사였다. 종양학자이자 방사선과 전문의인 사이먼트 박사는 레지던트 시절 환자들에게 악성 종양이 아이스크림이 녹듯 사라지는 상상을 권했고 실천한 환자들이 더 빨리 낫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그리고 1971년 상상치유를 중심으로 한 사이먼튼 요법을 만들어 다양한 임상 결과를 보임으로써 의학계를 놀라게 했다. 사이먼튼 박사에게 마음의 치유력에 대해 설명을 들은 환자는 하루 3번, 15분씩 상상훈련을 실천했다. 자신의 인후에 있는 암세포가 빛으로 된 탄환을 맞아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과 완전하게 나은 건강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리고 2달 만에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신의 무한한 치유력에 눈뜬 그는 오래도록 알아온 관절염의 통증을 없애는데도 상상을 이용했다. 자신의 백혈구가 관절을 매끄럽게 윤이 날 때까지 다듬는 모습을 그려 통증에서 벗어났다. 스스로가 최고의 의사라는 것을 자각한 그는 더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사이먼튼 박사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받은 159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상상치유를 실시했다. 그중 19%는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22%는 병의 고통스러운 증상이 사라지는 극적인 치유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일반 암 환자들보다 2배 이상 오래 살았고 76%가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하며 평온하게 여생을 보냈다. 사이먼튼 박사는 저서 마음 의술을 통해 상상치유의 극적인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상상치유는 환자의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해서 몸을 변화시키고 치유력을 높여 건강을 회복시킨다. 아울러 바로 자신이 건강과 삶을 이끄는 주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발병 이전보다 더욱 밝은 인생을 살게 만든다. 상상 속의 새가 암세포를 모두 먹어치우다. 안젤라는 죽기로 결심했다. 그날은 유방암이 재발했다는 검사 결과와 이혼한 전 남편과의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재판 결과를 동시에 들은 날이었다. 보고 싶은 아이들을 만나러 갈 차비조차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더 버틸 힘이 없었다. 자살을 결심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오랜 세월 투병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불행한 삶이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몇 시간을 정신없이 울고 난 후 불쑥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 놓아 울던 그녀는 신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암을 완치한 사람들의 책을 찾아 읽었다. 마음을 바꾸어 기적을 낳은 사람들의 치유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벅찬 감동을 얻었다. 평생 감사를 모르고 불안과 불만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신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 같았다.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죽음을 결심했던 안젤라는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자신의 무한한 힘을 깨닫고 새로 태어난 셈이다. 그녀의 담당 주치의는 장기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고 다음 진료까지 3주가 남아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안젤라는 스스로 치유 일정을 짜서 마음 훈련을 실천했다.
가장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살아서 새로운 하루를 맞았다는 것에 대해 감사 기도를 했다. 평생 처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하자 삶의 모든 것이 희망으로 다가왔다. 기도가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렸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완치되는 모습을 집중해서 그리는 상상훈련에 몰입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빵 부스러기를 먹는 이미지였다. 면역체는 작은 새로, 암세포는 새가 먹는 빵 부스러기로 그렸다. 온몸에 있는 암세포를 작은 새가 쪼아먹으며 모두 없애는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면서 완치에 대한 믿음을 키웠다. 상상치유를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날 훈련 중 몸이 가벼워지면서 온몸을 휘감는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안젤라는 진료 예약에 맞춰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암세포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담당 주치의는 그녀가 암수술 후 오래도록 병원 치료를 받아온 환자였기 때문에 완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다시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안젤라는 재발한 암을 스스로 완치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도 3주 만의 말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외과 의사이자 통합의학의 권위자인 버니 시겔 박사가 전하는 치유담이다. 베스트셀러, 사랑, 의술, 그리고 기적의 저자인 시겔 박사는 병원에서 불치병 선고를 받은 후 기적적으로 치유한 예외적인 암 환자들 모임을 운영한 세계적인 심신의학자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도 머리를 완전히 깎고 진료에 임할 만큼 인수를 펼친 의사이기도 하다. 마음이 기적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시겔 박사는 안젤라의 치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삶의 축복보다 삶의 문제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살아있어야 겪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축복이다. 안젤라가 재발한 암 대신 살아있다는 데 감사하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돌리면서 기적이 시작되었다. 삶의 고통 대신 감사할 일에 집중하면서 기적의 문을 열었다는 말이다. 덧붙여 자신의 마음의 힘을 깨닫고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라고 강조한다. 마음속으로 그리는 모습 그대로 몸이 따라간다. 상상하는 것은 결국 현실이 된다. 당신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영화가 큰 감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상영될 것이다. 지금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룬 빛나는 모습을 그리는 상상, 이것이 바로 기적을 향해 뻗어가는 길이다. 뇌종양을 물리치는 엑터버그 박사의 상상치유. 젊은 여성인 쟤는 뇌종양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 날은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왔다. 갑자기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진정제를 과다 복용하기도 했다. 쟤는 상상치유의 권위자인 임상심리학자 진 엑터버그 박사를 찾아 상담을 시작했다. 엑터버그 박사는 우선 환자에게 나을 수 없다는 생각부터 버리라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말한 시한부 6개월은 평균적인 통계치일 뿐이라는 것도 알렸다. 그리고 젠과 함께 치유에 대한 믿음을 심어줄 자료를 찾았다. 그녀와 비슷한 뇌종양 환자들 가운데 27%가 10년 이상 살았으며 완치한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바로 그 순간 젠의 몸은 순식간에 변했다. 제대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멈추지 않던 기침도 사라졌다. 생각이 바뀌자 몸이 바로 변한 것이다. 자신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면서 심리적 공포감이 사라지고 몸은 빠르게 호전되었다. 젠에게 시한부 진단을 내렸던 신경외과 의사는 그녀의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의 변화가 경이롭다라고 감탄했다. 젠은 엑터버그 박사를 통해 건강한 이미지를 그리는 상상훈련을 배웠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완전한 건강을 되찾았다. 시한부 진단을 받고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었던 젠에 대해 엑터버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그녀가 그때 죽었다면 암 때문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과 치유에 대한 희망을 모두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을 찾아 주목해야 한다. 또 자신도 그렇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에 집중해야 한다. 그럴 때 실제로 치유력이 강해진다. 엑터버그 박사는 저서 상상과 치유를 통해 다양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으로 상상이 이용된 임상 사례를 전한다. 엑터버그 박사가 소개하는 또 다른 환자를 보자. 갑자기 자궁 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온갖 방법을 썼지만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 하는 여성이 있었다.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수술을 잠시 미루었다. 그리고 상상을 통해 눈부신 치유의 빛이 자신의 자궁을 감싸는 모습을 집중해서 그렸다. 그러자 신기하게 출혈이 멈추었다. 상상 치유로 순식간에 몸을 바꾼 것이다.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치유력이 상상에 있다고 말하는 엑터버그 박사는 상상은 가장 위대한 치유의 원천이라고 강조한다. 만성 질병, 암에서 벗어나는 해밀턴 박사의 상상 치유. 만성 천식과 당뇨에 시달려온 린다가 대장암까지 얻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더 큰 병을 얻은 것이다. 암 선고 이후 한동안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반드시 건강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우선 자신이 왜 계속 아픈지 이유를 찾았다. 발병과 치유에 대해 공부하면서 어두운 마음이 병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다. 과거의 일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병을 일으킨 것이다. 그녀는 어두운 내면을 바꾸기 위해 마음 치유를 시작했다.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상상훈련 대본도 만들었다. 훈련은 자신의 내면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작했다. 내 삶의 모든 부정적 경험을 놓아버리고 고통을 준 이들을 용서한다. 내 마음은 완벽한 상태에 있고 내 몸의 모든 기관과 어우러져 건강하게 움직인다 라고 자신에게 확언의 메시지를 입력했다. 그런 다음 몸이 치유되는 과정을 상상했다. 진공청소기가 코에서 분비되는 점액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그렸다. 허파로 공기가 원활하게 흐르고 코로 마음껏 자연의 향기를 맡는 모습도 상상했다. 하얀 빛이 머리 위에서 쏟아져 들어와 몸의 모든 나쁜 것이 사라지는 모습도 그렸다. 상상의 마지막은 건강을 되찾은 후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파티하고 춤추고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기쁜 감정을 충분히 느꼈다. 매일 20분씩 상상훈련에 몰입한 그녀는 자신이 상상한 대로 완치했다. 당뇨와 천식도 말끔하게 나아서 천식 스프레이는 물론 모든 약을 끊었다. 여러 난치병을 달고 산 린다는 내 삶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것은 평생 처음이다 라고 말했다. 병을 치유하면서 비로소 삶 전체를 완전히 치유한 것이다. 린다의 이야기는 생화학자이자 상상치유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해밀턴 박사가 전하는 치유담이다. 해밀턴 박사는 저서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를 통해 상상치유로 나은 세계 각국 환자들의 치유기를 전한다. 양자세계로 들어가서 건강한 파동 그리기. 우리 몸은 언제나 자체적으로 약을 만든다고 하는 해밀턴 박사의 다양한 상상 대본 중에는 양자장 치유법이라는 독특한 대본도 있다. 상상으로 양자세계, 즉 병든 부위의 세포, DNA, 원자, 아원자 세계에 단계적으로 들어가면서 병든 파동을 건강하게 바로잡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질병도 양자장 내에선 에너지 파동이므로 그 병든 파동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을 상상하면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질병의 파동은 폭풍치는 바다의 모습으로 그리고 건강한 파동은 조약돌이 수면 위로 아름다운 물결을 그리며 퍼져가는 모습으로 그린다. 이 양자장 치유 대본으로 상상 훈련을 해서 갑상샘 종이 순식간에 사라진 환자도 있고 화상의 통증과 상처가 바로 나은 사람도 있다. 해밀턴 박사는 상상 치유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본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밀턴 박사의 상상 치유 워크숍에 참여한 한 남성은 어린 딸의 원격 치유를 시도해 성공하기도 했다.
그는 천식을 앓는 어린 딸이 완치된 모습을 몰입해서 상상했고 실제로 치유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특별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아빠가 원격 치유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딸은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았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누군가를 치유하는 원격 치유 능력도 상상 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다는 말이다. 병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한다고 말하는 해밀턴 박사는 상상하는 순간 마음이 물질을 변화시킨다고 강조한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게 만든 디스펜자 박사의 멘탈 리허설. 성공한 사업가이자 5 자녀를 둔 단란한 가정의 어머니인 조에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으로 살아왔다. 그런 그녀가 59세에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받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면역계가 중추신경계를 공격해서 발병하는 다발성 경화증은 팔다리가 무감각해지면서 마비로 이어지는 불치병이다. 감각과 운동 기능이 빠르게 약화된 그녀는 목발과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몸이 마비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완벽주의자인 그녀는 늘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았고 어느 한순간도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내면으로 끊임없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자신을 질책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정작 자신의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서서히 마음이 병들고 있었다. 그 어두운 마음이 발병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마음 치유를 시작했다. 상상치유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조 디스펜자 박사의 상상치유 워크숍에 참여해 내면을 바꾸는 훈련에 집중했다. 완전하게 건강을 되찾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상황에서 느낄 기쁨과 감사의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가슴 가득 환희가 차올랐다.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은 잊고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벅찬 감동과 함께 자각했다. 곧 기적이 일어났다. 혼자 힘으로 걷지 못했던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이다. 몇 년간 꼼짝도 안 하던 다리가 움직였다. 상상 훈련을 통해 기적적으로 치유한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 축복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밝은 감정으로 상상하는 멘탈 리허설. 조앤의 주치인 디스펜자 박사도 젊은 시절 마법 같은 치유를 경험한 기적의 주인공이다. 대형 교통사고로 척추가 무너져 회복이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자신의 힘을 믿고 상상치유를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았다. 의사들이 권하는 부담스러운 수술 대신 자신의 치유력을 깨워 완치한 것이다. 그 극적인 경험 이후 마음을 과학적으로 탐구해왔고 전 세계를 다니며 상상치유 워크숍을 열어 난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있다. 저서 당신이 플라시보다를 통해 현대의학이 불치라고 규정한 다골성 섬유성 고리 형성증, 하시모토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루푸스, 외상성 뇌 손상, 종양, 관절염, 중증 알레르기, 사지 마비 장애 등 다양한 난치병의 기적 같은 치유 사례를 전한다. 디스펜자 박사의 치유 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상상 훈련 중에 일어나는 심신의 변화를 과학 장비로 측정해 제시한다는 점이다. 뇌의 전기 활동을 측정하는 뇌전도 측정기, 뇌전도 측정 데이터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정량적 뇌전도 측정기, 심장 리듬을 측정해서 분석하는 심박 변이도 분석기, 생물 에너지장 내부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체 방정 구상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해 상상 훈련 중의 뇌와 심장 기능, 유전자 발현, 에너지 변화 등을 측정해서 과학적 결과를 내놓았다. 상상치유의 무한한 효과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디스펜자 박사의 상상치유 프로그램은 멘탈 리허설이라고 부른다. 멘탈 리허설이란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을 꼽는다. 뇌 속의 오래된 신경회로와 몸속에 중독된 어두운 감정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결심과 상상의 경험으로 실제 벅찬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신경회로를, 새로운 감정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새로운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결국 새로운 몸을 만들어낸다.
디스펜자 박사가 진행하는 상상치유 워크숍에서는 조앤의 기적처럼 루푸스 환자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건강을 되찾고 파킨슨병을 오래 앓던 환자가 더 이상 몸을 떨지 않고 외상성 뇌 손상이 치유되고 몸속의 종양들이 사라지고 오래된 관절염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몇 시간짜리 상상 훈련을 통해 이런 기적을 낳는 건 우리 모두의 내면에 한계가 없는 치유력이 있다는 말이다. 기적적인 치유는 신경화학적 변화보다 에너지의 변화. 디스펜자 박사는 한순간에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주목할 점은 신경화학적 변화보다 에너지의 변화라고 설명한다. 세포 내 수용 영역은 신경펩타이드 같은 물리적, 화학적인 신호보다 에너지와 에너지 진동에 100배는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전자기 신호가 유전자의 행동을 바꾼다. 전자기장 에너지의 특정 주파수가 유전자의 활동과 모든 생명활동에 영향을 준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원자 입자들은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면서 전자기장을 만든다. 진동이 빨라질수록 방출되는 에너지가 커지고 진동이 느려지면 에너지도 약해진다. 선풍기의 날개가 천천히 돌아갈수록 바람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건강한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면 주파수가 높고 진동의 일관성이 있다. 에너지의 진동이 빠르고 규칙적인 리듬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픈 사람의 경우 주파수가 낮고 진동의 일관성도 없어 뇌파의 불협화음만 가득하다. 상상 훈련을 통해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하며 기적적인 치유의 경우 에너지가 더욱 극적으로 변한다. 사지 마비 환자인 존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교통사고로 척수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평생을 사지 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그는 디스펜자 박사의 상상치유 워크숍에 참여했고 혼자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보였다. 그 기적적인 치유의 과정이 훈련 중의 뇌파 측정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뇌전도 측정기를 쓰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을 색깔로 알 수 있는데 훈련 전에는 에너지가 매우 낮아 인지 능력이나 육체적 통제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나타내는 파란색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손상된 뇌가 훈련을 시작한 후 90%에서 정상적인 상태를 뜻하는 녹색으로 나타났다. 4일 만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이고 기적적인 회복이다. 디스펜자 박사는 손상된 척수를 기적적으로 치유한 것은 화학물질이나 분자가 아니라 에너지라고 설명한다. 생각을 바꾸는 훈련으로 에너지를 바꿀 때 실제로 몸속 원자들의 주파수를 높여 에너지장을 증폭시킨다. 원자 선풍기들을 더 빨리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고 희망, 기쁨, 감사와 같은 밝은 감정을 벅차게 느낄 때 원자들의 선풍기 날개가 더 빨리 회전하면서 몸의 에너지장이 증폭된다.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벅찬 감정을 느낄 때 몸을 구성하는 아원자 입자들이 더 빠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에너지장이 급격하게 강해지면 기적적인 치유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순간에 낫는 기적이 아니어도 상상훈련을 꾸준히 반복하면 누구나 건강해진다. 생각을 밝게 바꾸고 상상으로 자신의 건강한 상태를 계속 경험하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변화한다. 디스펜자 박사는 누구나 병든 자아를 생물학적, 신경학적, 화학적, 유전적으로 바꾸어 건강한 자아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송미의 미라클 읽어드렸습니다. 인간이 가진 상상의 힘, 마음의 힘이 참으로 대단하죠. 내 안에 있는 무한한 힘을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